자, 6월 18일 살펴보는 당일 관심주인데요. 자, 어제까지 살펴보던 휴메딕스는 자, 손절 라인을 깼죠. 어제 스프링크 부위 관련해서 별로 안 좋은 이슈들이 있어서 바로 손절 처리했습니다. 이 스프링크 부위 관련주들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. 휴메딕스는 중요한 자리를 이탈했다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. 이 친구는 아직 예전에 뚫어줘야 될 중요한 자리 엄청난 대량 거래를 자꾸 뚫었기 때문에 사실 이 3만 2, 3천 원대 이 자리를 딛고 돌아나갈 확률이 크죠. 그래서 이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돌아나가면 그때 한번 공략할 수 있는 걸로 하고요. 음, 아직 매일 살펴보던 종목들 중에 아직 급등하지 않거나 조금 더 살펴볼 종목들이 있어서 보려고 합니다. 요새 정치 테마주 윤석열 관련주들이 거의 순환매 성격이죠. 어제 뭐 데이플러스 뭐 이런 어떤 종목들이 자꾸 하나하나 이렇게 순환을 타고 돌아가고 있는데, 그렇 비상교육 뭐 이런 식으로 자연과 환경. 자, 이제 노르페인트를 보고 있는데 노르페인트 주식이 아직은 일봉에서 그냥 제법 단단하죠. 이렇게 보시면 5일선과 20일선 사이에 있고 주봉에서도 우선을 회복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오늘이 뭐 금요일이죠. 자, 주봉 종가의 마지막인데 오주선만 깨지 않고 잘 회복해주면 상승할 수 있습니다. 월봉에서도 예전에 뚫어져야 될 중요한 병목균자를 뚫었기 때문에 이때 10년도 7월달 강한 거래 갖고 돌았죠. 이 자리만 강하게 잘 지켜주고 돌아나가면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는데 저번 주에 잘 지켜졌고 이번 주에 우선 회복해주고 있고 일봉에서는 이렇게 이제 5일선, 11선 이렇게 위에 있기 때문에 좋은 모습으로 나갈 수 있어요. 자, 대유에이텍에 대해서 말씀드렸죠. 자, 재물을 보면 노르페인트도 PBR 0.78밖에 안 돼요. 자, 대유에이텍 PBR 1.25죠. 시총이 1200억짜리인데, 1300억? 1400억짜리인데, 시총 1400억짜리 회사 매출이 거의 1조씩 일어나죠. 1조 4천억. 엄청난 매출이죠. 분기 매출이 자기 시총이에요. 이렇게 이제 현금 유보율이 114%, 부채비율 392%다가 조금 이 재무에 대한 불안감은 있는데, 어쨌거나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매출액이 좋아요. 이 차트적인 기술적인 부분도 잘 볼 필요가 있는데 예전에 이 친구가 이렇게 21년도 4월 달에 좀 크게 이제 상승한 적이 있어요. 이날 23%, 다음날 5%, 그 다음날 다시 20%, 4, 50% 올라간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치고 다시 여기서 상승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보시면 얼마 전에 이게 6월 9일 날 이렇게 이제 20%대 올라갔다 좀 종가가 떨어졌는데요. 며칠 또 다시 이렇게 지지부진하다가 어제 또 잘 움직였죠. 5일선만 이탈하자면 않으면 요새 움직이기 수상하기 때문에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 주봉에서도 5선이 잘 있기 때문에 5선만 잘 타고 올라가면 추가로 상승할 수 있고요. 월봉에서는 5개월선이 60개선을 뚫는 중요한 골든 크로스상에 있고 추세가 좋죠. 모든 주식은 추세에 순응하기 때문에 추세가 이렇게 역추세보다는 좋은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면 크게 상승할 수 있으니까 이 추세를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. 이 전기차 관련 중에 이제 계양전기가 있는데요. 마찬가지죠. 월봉에서 5개월선이 60개선을 뚫고 추세를 굉장히 잘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모습 속에 있고요. 주봉에서 5선 위에 있어요. 그래서 일단 5선 이탈하지 않아야 돼요. 5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5선을 잘 타고 올라가다가 빵 때릴 수 있습니다. 그래서 5선 얼마나 잘 유지하냐가 중요하고 이렇게 보시면 예전에 뚫어야 될 매물대를 저번 주에 뚫고 이번 주도 잘 지켜주고 있는 거죠. 매물대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게 중요해요. 그래서 월봉에서 추세가 유지되어 있고 일봉에서는 이제 21선 딛고 있는데 21선 잘 딛고 있나야 돼요.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되겠죠. 딛고 있나면. 그럼 좋은 상황이 되고 계양전기 재물을 보면 자, PBR 0.87이에요. PBR 1이 안 되죠. 굉장히 좀 싼 편이고요. 시총이 1600억짜리에요. 시총 1600억짜리가 매출이 3000억씩 일어나요. 자기 시총의 2배 정도 일어나죠. 현금 유보율이 1000%, 부채비율이 50% 나름 굉장히 단단한 회사고요. 재무적으로 큰 문제가 없어요. 그러니까 자, 이 친구 같은 경우에 계양전기 같은 경우에 일단 5개월 선만 이탈하지 않는 한 꾸준히 들고 가는 게 맞고요. 5개월 선 이탈하지 않고 잘 타고 올라가면 순간 또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. 아진산업도 마찬가지죠. 전기차 관련주인데 이렇게 보시면 월봉에서 추세가 굉장히 잘 유지되어 있고 이 차량용 반도체가 좀 부족하더라고요. 몇 달간 조정을 받았는데 다시 이렇게 상승하고 있죠. 5개월선이 60개선을 뚫는 자리에 있고 중요한 골든크로스 상황이 있습니다. 주봉에서 이렇게 음봉으로 떨어졌는데 며칠 하루 이틀 이렇게 조정 받으면서 굉장히 잘 지켜줘야 될
중요한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죠. 이렇게 해서 오늘 같은 날 조금 좋아질 수 있고요. 오늘 이 자리만 잘 사수해주면 다음 주에 5선을 딛고 다시 돌아 나갈 수 있는 좋은 모습 속에 있어요. 일봉에서는 이렇게 5일선, 11선 사이에 있는데 이런 자리들 듣고 이 야진 산업이 잘 인나기 때문에 일봉에서 잦은 바닥 딛고 잘 인나고 있죠. 그렇기 때문에 잘 지켜주면 자 좋게 살아날 수 있습니다. 현대비천넷을 보면 자 월봉에서 음 예전에 이 뚫어줘야 될 매물대로 과거 속으로 보내버렸어요. 종가상 어떻게 보냈냐면 이렇게 이때가 자 뭐 우리 3월달 엄청난 대량 거래가 터졌죠. 엄청난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여기 빨빠이 시켰기 때문에 여기까지도 이제 보내버렸죠. 이렇게 자 여기 먹고 떨어진 건데 결국은 이 밑을 뚫어짐으로써 자 이제 돌파 이력이 있고요. 대량 거래가 터졌죠. 월봉 하단에서부터 그래놓고 5개월선 지키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현대비천넷도 5개월선 선상에서 보셔야 되고요. 주봉에서 보시면 5선 잘 타고 올라가죠 지금. 그래서 5선 꾸준히 타고 올라가면 이 변곡점만 뚫어주면 크게 상승할 수 있어요. 일봉에서 지금 거래량이 조금 많이 주고 있는데 이렇게 예전에 앞에 3월로 이렇게 큰 거래량이 있었죠. 그러니까 지지부진한 듯 해도 이렇게 조용조용 지지반질한 듯 해도 앞에 있는 대량 거래가 있었기 때문에 거래량 없을 때 조용히 뚝 숨어 들어가면 순간 크게 급등할 수 있어서 현대표천에도 잘 보고 계셔야 돼요. 삼성모터스를 보면 자 전기 수소차 관련주죠. 이 친구 PBR이 이 삼성모터스하고 세종공업 조금 비슷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. 세종공업도 같이 보시면 좋아요. 자 PBR 0.61 1이 안 되죠.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고 자 시총이 1,300억입니다. 시총 1,300억짜리다가 매출이 9천억. 자기 시총이 뭐 4, 5배로 올리고 있죠. 자 현금 유보율이 2,200%, 부채 비율이 굉장히 쌉니다. 279%죠. 나름 재무적인 구조는 단단한데 마찬가지로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 관련해서 몇 개가 굉장히 옆으로 갔어요. 아주 지루할 정도로. 그 이제 PBR이 낮다고 해서 이 친구가 막 올라간다고 해놓고 그런 건 아니에요. PBR이 낮다는 거는 그만큼 성장성도 약하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하고 잘 보셔야 돼요. 자 이렇게 옆으로 꽤 오랫동안 갔고 자 이렇게 보시면 5개월선 위에 이제 있습니다. 그래서 5개월선 위에 있음으로 인해서 추세가 잘 살아날 수 있고요. 주봉에서 보시면 이제 5선을 살짝 붙여놨는데 이번 주 5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돼요. 오늘 금요일이죠. 오늘 5선 이탈하지 않고 돌아 나가면 크게 한번 상승할 수 있는데 오늘 상황이 좀 좋아질 것 같아요. 21선 근처죠. 그래서 지금 이틀 동안 이렇게 양봉이 떴는데 오늘 5일선 회복해주고 돌아 나가면 며칠 전에 이렇게 한 11%대 급등했죠. 이와 관련해서 조금 한두 번 크게 상승할 수 있어요. 조용가던 주식이 이제 대량 거래가 터지기 시작했다는 거는 뭔가 이 친구의 변화를 얘기하기 때문에 추후 조금 상황이 좋아질 것 같고요. 특히 월봉에서 추세가 잘 유지되는 5개월선 위에 있기 때문에 이 가격대를 기준으로 이렇게 이제 상승하다가 조정, 다시 2차 상승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. 수환기 영역을 보고 있는데요. 이 철도 관련주죠. 자, 우원개발하고 이제 현대로템도 꾸준히 찍었었는데 꾸준히 관심 가지셔야 되고요. 그 친구들도 이 수환기 영업 현대 철도 관련 사실 추세가 좋죠. 자, 이렇게 월봉에서 잘 유지돼 있고 주봉에서 보시면 역시 5선 위에 있어요. 5선만 이탈하지 않는 한 잘 들고 가시는 게 좋고요. 5선의 추세가 유지돼 있어야 잘 타고 올라가다 빵 때리기 때문에 잘 보셔야 돼요. 자, 왜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 예전 한번 이게 크게 급등한 이력은 있어요. 이 급등했다가 꽤 오랫동안 가격 조정 기간종을 거쳤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자 그래놓고 이달 며칠 전에 한 9%대 순간 급등이 있었죠. 5선 타고 올라가다 툭 쬐는데 다시 11선이나 20선 딛고 돌아 나가면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돼요. 그래서 보셔야 되고요. 수학기계 매출이 400억, 300억 있고요. 현금이 800%예요. 부채 비율이 15%. 시총이 800억짜리죠. 시총 800억짜리에서 자기 반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고, PBR은 1.36으로 그다지 비싸지 않아요. 재무적인 문제도 그렇게 단단하기 때문에 그냥 괜찮아서, 상업기획공업도 이 앞전에 9% 순간 갔다 온 이력이 있어요. 이런 것들은, 반드시 한두 번 또 시세를 줄 확률이 있으니까 관심 가셔야 되고요. 요새 철관 가격이 좋죠. 동양철관이라는 회사도 지금 많이 올라갔죠. 그래서, 동양철관 같은 경우에 재무가 좀 불안해요. 보시게 되면 자, 이 동양철관은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일봉에서 이날 11% 쉬었다가 자 또 어저께 9% 이렇게 꾸준히 우상향해서 잘 올라가고 있죠. 순간 급등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긴 한데 재무가 아직 단단하지 않아서 사실 약간 배제해놨어요. 한국조철관을 보고 있는데
한국도서관 역시 월봉에서 자 5개월선 60개선을 뚫으려고 하는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죠. 꾸준히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요. 잘 볼 필요가 있어요. 주봉에서 보시면 역시 5선 위에 있기 때문에 5선만 잘 터올라올 순간 빵 때릴 수 있고요. 일봉에서도 이렇게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렇게 하루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긴 해도 일봉은 사실 흔들림이 좀 심해요. 그래서 월봉에서만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으면 사실 괜찮아요. 그래서 월봉 추세가 유지되는 한 주봉에서 5선 잘 타고 가면 괜찮고요. 일봉에서는 이렇게 흔들리고 떨어질 때 오히려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되니까 한국주택과는 좀 꾸준히 관심 있게 보시고요. 이 정치 관련해서 몇 개 좀 추가시켜 드려야 될 게 이제 보광산 저기 부방이라고 있어요. 자, 부방. 이거 부방을 자, 부방이라고 있는데 윤석열 관련주죠. 이 친구 상황이 상당히 좀 괜찮은 편인데 월봉에서 보시면 자 5개월선을 잘 타고 올라가고 있는데 이때 3월달에 대량거래가 터졌죠. 자 대량거래가 빵 터지면서 이렇게 추세를 굉장히 잘 유지하고 있어요. 특히 이 대량거래 터지고 한 달 쉬었다가 5개월선 이탈하지 않고 타고 올라가기 때문에 추세가 굉장히 잘 살아있고 이 3월달에 대량거래가 들어온 게 월봉 하단에서 들어온 거죠. 이렇게 월봉이 아직 이렇게 높은 데가 이게 아니기 때문에 가치가 있고요. 주봉에서 보시면 우선 완벽히 회복해주고 이렇게 중요한 이 병정 근처에 있습니다. 일봉에서는 이렇게 이제 5일선을 잘 타고 올라가는데 며칠 전에 이렇게 14%대 급등했다가 다시 5일선 타고 올라가고 있죠. 그래서 이 부방은 꼭 관심 가지셔야 되고요. 부방 재물을 보면 1.18% PBR이 높지 않아요. 그리고 자 시총이 2,200억짜리인데 시총 2,200억짜리 회사가 3,000억씩 이렇게 올리죠. 물론 이제 영업이익 크게 나는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매출이나 재무에 대한 부담이 별로 없어요. 자, 현금유불이 544%, 부채비 54%. 사실 이 정치 테마주를 하더라도 재무가 좀 부담 없는 게 좋아요. 매출까지 좋으면 더 좋겠죠. 그래야 조금 안심하고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게 있습니다. 시멘트 가격이 상황 최고가 달리면서 이제 고려시멘트 같은 게 좋았는데 현대시멘트, 삼표시멘트 상황이 좋죠. 자, 모든 주식은 추세 순응한다고 그랬죠. 이렇게 월봉에서 자 5개월 선에 잘 붙어 있고 주봉에서도 역시 5주선을 잘 회복해주고 돌아나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고요. 일봉에서도 이렇게 5일선 잘 타고 올라가고 있어요. 그래서 잘 밀리지 않고 있죠. 멀리서 퉁각퉁각 갈 수도 있지만 일단 5일선 같은 거 깨면 손절하고 대응하는 게 맞지만 5일선 이탈하지 않고 잘 타고 올라가면 추세를 잘 타고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꾸준히 보셔야 돼요. 이 보강산업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이 삼표시멘트 같은 경우에 재무가 어 조금 이렇게 싼 편이에요. 저기 PBR 같은 게 이제 주식 싸다는 게 아니라 PBR이 1.0%밖에 안 됩니다. 이제 제자리예요. 그래서 시총이 6,300%고 부채 비율이 현금 유보율이 1000%, 부채 비율 110%, 나면 굉장히 단단하죠. 매출이 거의 5천억씩 일어나기 때문에 나는 괜찮고요. 이제 공매도가 좀 많은가 봐요. 이 친구는 상관없죠. 어차피 올라가면 올라가서 공매도는 손해인데 주식은 공매도도 이제 중요하지만 결국 추세를 유지하는 게 중요해서 공매도가 아무리 터지는데 추세가 안 깨진다 그러면 더 급하죠. 그럼 빠른 순환 이 빨리 갚아야 되기 때문에 주식이 더 빨리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. 자 어쨌거나 5개선 잘 타고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 주봉에서 5일선만 이탈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좋아 보이고요. 일봉에서는 5일선만 이탈하지 않는 한 추세를 잘 유지하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아요. 특히 예전에 뚫어줘야 될 매물대를 다 뚫었기 때문에 이 자리 이탈만 하지 않으면 사실 이 삼표시멘트는 조금 더 상승할 수 여력이 있어요. 며칠 전에 이렇게 한 15%대? 자 갔다가 잠깐 밀렸죠. 투자자의 동향을 보면 개인이 사고 있고 외국인 기관 투신 금융처 선배도 했죠. 수급이 장기적으로 약간 꼬였는데도 불구하고 꽤 올라간 편입니다. 음, 그래서 드라이 아이스 관련해서 종목들이 굉장히 핫하죠. 대우 플러스 그리고 얼마 전에 종목이 태경 케미칼 이런 종목들이 되게 핫한데 아이텍도 그와 관련해서 이렇게 이제 이 6월 달에 이렇게 이제 상승이 있었어요. 6월 16일 날 5월 달에 이제 녹십자립셀의 그 보도나 출하 관련해서 이제 그 자회사나가 이제 계약해 놓은 게 있어서 좀 좋았는데 어쨌거나 그런 이슈와 함께 자꾸 상승하고 있죠. 이 5개월 월봉에서 보면 이 추세가 좋아요. 잘 살아 있고 추세가 잘 살아 있는 상태에서 일봉에서 매수 타이밍을 주면 이렇게 5일선 같은 거 회복해 줄 때 매수는 조금 좋을 것 같은데 상황이 좋아 보입니다. 주봉에서 역시 중기 추세를 유지하고 5선 위에 있고 5선만 잘 타고 올라가면 상황이 괜찮아요. 그래서 이렇게 아이텍까지 조금 꾸준히 보시는 게 좋고요. 근간에 살펴봤던 이 전기주들 같은 것도 상당히 괜찮죠. 물론
일진전기 이런 종목들도 이제 괜찮긴 한데 상당히 많이 올라 있어서 이제 고점에 대한 부담이 있어요. 그래도 조금 더 올라간다고 쳐도 일진전기 이게 7,100원대까지 보이고요. 선도전기 같은 종목들이 아직 크게 안 갔죠. 자, 일진전기, 광명전기 같은 종목들은 거의 전고점도 평점 다 찍었는데 유일하게 선도전기만 아직 목표가를 안 찍었기 때문에 이 친구 목표가가 거의 예전 고점까지나 변고점까지만 가도 한 5, 6천 원, 5,800원, 6,000원대인데 여기를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갔다 오지 않을까 싶어요. 선두전기 보시면 PBR이 아직 1이 안 되죠. 0.8이에요. PBR 1만 가도 지금 5천 얼마, 5,200원, 2,300원대 놀아야 되는 거고요. 시총 800억짜리 780억 정도 회사가 매출이 거의 800억대 일어나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습니다. 그래서 현금 유보율이 950%, 부채 비율이 88% 단단하고 특히 재룡산업, 재룡전기도 괜찮죠. 특히 재룡산업을 보면 월봉 추세가 너무 이뻐요. 잘 뻗어 있고 예전에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도전기처럼이나 강명전기 이런데 일진전기까지만 가도 많지 않아도 상한가기 때문에 꾸준히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. 이 재룡산업의 이 재물을 보면 시총이 850억짜리예요. 근데 매출이 320억 정도를 하고 있고 현금 유보율이 많죠. 114%, 부채가 10%, 거의 빚이 없는 회사. 자기 자본 갖고 운영하는 회사고요. PBR 1.43으로 뭐 삼도전기나 이런 것처럼 낮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쨌거나 그게 고평가 또 엄청 고평가되어 있는 기업도 아니기 때문에 이 추세가 좋아서 재룡산업도 꼭 한번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.